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0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문형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 뒷면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제 꾼 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꿈속에서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간판을 발견했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 호기심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전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물건을 파느냐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전 무엇을 사야 할까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사랑, 부귀, 그리고 지혜하고 건강도 사고 싶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지금 바로 살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한번 잘 보게나. 여기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씨앗이라네.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할 걸세.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동아리 음악 감상회는 드뷔시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드뷔시 음악은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드뷔시의 음악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체계적인 음악을 선호하던 당시 경향에 비한다면 뭐랄까 실체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드뷔시도 처음에는 그 당시 음악의 흐름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맺고 끊는 게 있어야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의 음악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랄까, 좀 몽롱하다고나 할까? 맞아요. 드뷔시 음악의 성격을 제대로 보셨네요. 드뷔시는 화성을 색채로 보았어요. 음악적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빛이랄까? 당시 독일의 음악가들은 화성을 철학이나 한편의 희곡처럼 생각했대요. 선율을 고조시키고 이완시켜 줄거리를 부여하는 식이죠. 그런데 드뷔시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선율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음악에서 기승전결 같은 구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음악이 꼭 주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문장이 될 필요는 없겠죠. 전 새로운 표현으로 음악을 담아내려는 그의 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한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어보세요. 짧은 곡이지만 드뷔시 음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곡가 블레즈가 현대 음악은 이 곡으로 깨어났다고 한 바로 그 곡이죠.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햇빛이 하늘에 비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일조라는 천문 현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일조란 밤하늘의 희미한 빛이 타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빛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두운 밤일 때 지구 반대편 저쪽을 태양이 비추고 있겠죠? 그 햇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에 비치는 게 바로 대일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일조 현상의 비밀을 밝혀준 건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슈포입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태양계의 행성들 사이의 먼지가 대일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먼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햇빛을 산란하는 거죠. 산란이란 빛이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현상인 건 알고 계시죠? 산란되는 빛 중에서도 빛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이 가장 강하답니다. 바로 이 빛들이 모여 대일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일조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겨울에는 대일조보다 더 밝은 은하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일조는 봄과 가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일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오염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일조를 보기 위해 몽골의 초원과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은은히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밤하늘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4번과 5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단 폐수 방류 사건 이후에 17년간 4번에 걸친 종합대책이 마련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돗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부도 수돗물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술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는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누수율도 15%나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보수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 민영화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물산업 강국이라는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에 물값이 150%나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 과장님, 김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화할 경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잘 협조하면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돗물 사업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면 수질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설 가동률과 누수율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